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4월 증시 전망을 했는데 좀 좋지 않을 거다.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조정을 받으면 그때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국제 유가가 큰 시세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 국제유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와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봐야 해요. 단타를 하시는 분은 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겠지만 나는 무조건 매수하고 이틀 이상 들고 간다. 나는 그런 매매를 한다. 스윙이나 중기 트레이더다. 혹은 난 직장인이다. 근데 앞으로의 시황은 난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제 증시 전망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예, 잘 보시고 참고하길 바랄게요. 자, 지금 국제유가가 튀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사우디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원유를 감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뉴스 하나만 보고 뒤에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우디, 러시아 손잡고 원유 추가 감산, 미와 갈등 고조. 자, 오펙 작년 10월에 이어 또 줄였다. 내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감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수요 감소 대비. 미국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에다 불만을 표시하죠. 자, 감산 발표에 WTI 8% 급등을 출발합니다. 야,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예, 사실상 잡은 게 맞아요. 자, 사우디하고 중국이 최근 지금 모종의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죠. 예, 위안화를 결제하는 거, 석유를. 예,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모종의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공황 이야기 그 대공황이 오는 이야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국제적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거에 따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는 결국에 미국하고 등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달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대요. 이게 엄청난 큰 수치는 아니지만 막 뭐 진짜 완전히 원유 자체를 지금 당장 폭등하게 할 그런 재료는 아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왜 인플레이션이 어 엄청 이렇게 크게 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였죠. 그 전쟁을 통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국제 유가가 조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죠? 조정을 받게 된 상황인데 왜 굳이 감산을 했느냐? 이것은 러시아가 바라는 겁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터져가지고 다 뒤졌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중국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러시아는 뒤에서 예,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돼서 만약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되면 결국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FOMC는 5월에 열리겠지만 이제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또 발표를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은행 문제를 이제 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 짓을 한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고 미국은 강하게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금리 인상하겠다. 우리 강하게 하겠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6%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국제유가 보시면 선물 차트에서 지금 갭을 띄웠습니다. 갭을 이만큼이나 띄우고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추세를 보면 하락의 추세를 단기 하락 추세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이거는 단기 하락 추세. 자, 요거를 이탈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가가 갑자기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지만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충분히 나왔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더 튀더라도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조정을 받더라도 상방의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제유가는 만약 이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내리는 것보다는 상승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추적을 해야 돼요. 계속. 예, 사우디와 이런 소식들, 사우디와 러시아, 뭐 중국의 뭐 위안화 결제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소식들을 꼭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을 한번 볼게요. 금이 제가 여기에서 조금 조정을 받거나 살짝 밀리거나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금이 바로 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저 국제 유가가 오름으로써 자극을 하게 되면 이 금이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예,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이 금이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지금 이 상방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불을 지금 지피고 있는 겁니다. 자, 금은 예, 러시아하고 중국이 갖고 있죠. 자, 제 생각에는 금이 어쨌든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미국 달러 지수는 원래 이게 강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제 유가가 이렇게 뛴다. 이 얘기는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 이전에 이게 수급이 몰려야 돼요. 달러 지수가. 근데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진짜 좋지 않은 겁니다. 미국이 결국에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강하게 얘기하겠지. 이거 냅둬가지고 달러 지수 이거 내리잖아요? 자, 그럼 금이 폭등하고 제가 그 대공황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미국은 금이 오르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예, 그걸 좋아할 국가가 아닙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발을 그렇게 심하게 한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게 치명적이에요, 미국한테는.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조만간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증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차트, 환율 차트 볼게요. 환율도 튈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 왜 그럴까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환율은 왜 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차트에 이미 에너지도 모여 있다. 근데 왜 튈 가능성이 높죠?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원유를 올리게 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하죠. 예, 그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죠. 가뜩이나 한국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오게 되면 한국도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의 경우, 자, 여기 지금 사실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어요. 네, 충분히 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방이 여기가 매물이 상당히 깊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커요. 매물이 세기 때문에 여기 많아서 힘들어. 여기를 돌파하기가. 그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위에가 상방이 열려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입니다. 지금 조정 받을 때가 됐어요.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가 치고 올라간다. 그것은 과열이에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따라간다. 그것은 여러분 운으로 주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것은 과열이고 그거는 나중에 큰 폭락으로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음으로써 에너지를 다시 모았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여기가 한계예요. 지금 제가 그 선이 한계여야 돼요. 여기서 돌파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여러분 깡통 찹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지금 여기 자리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런 악재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개인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자, 2,400억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뭔가 낌새가 있으면 바로 런할 거라고, 단기 자금일 거라고. 이것은 그동안 외국인이 들어온 건 단기 자금이었던 겁니다. 코스피에. 그 기관은 사고 있죠. 예, 기관도 곧 던질 겁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 개인이 코스닥을 계속 순매수했어요. 지금 3월에. 왜 그랬을까요? 방송에서 사라고 하니까, 예,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라. 어이, 좋다. 막 사야 된다 하면서 계속 그걸 부추기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끌어올린 게 여기 수급이 다 개인의 수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충격이 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왜 그러면 악재가 하나 더 터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저번에는 약간 조정이 줄 건데 그래도 4월 나쁘진 않을 거다. 어쨌든 조정 줄 때 조정 좀 얕게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석유를 감산하는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 증시는 생각보다 밀릴 때 좀 강하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밀리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뭐 증시가 생각보다 조금 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조정을 받는 것은 확실하니까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조정을 받을 때 공약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돌파하는 거 그냥 들어가서 물리면 여러분들 깡통 차요 진짜. 예, 여기서 급등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은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종목들을 한번 누르면 다시 올라가는데 너무나 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장이 4월에 생각보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안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에 11일 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는데 그거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아요. 뭐 0.25를 나중에 뭐 변수가 생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변동폭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에, 한국 금리에. 근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2일인가 13일 날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제 정확하게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쯤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때쯤에 미국이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증시 뭐야? 증시고 뭐고 나발이고 우리는 금리 올려서 다 조지겠다. 우린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 밀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공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막 비중을 팍팍팍 실으면 안 돼요. 준비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비중 베팅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대공황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영상들 있으니까 그 영상들 하나씩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